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홍명보 감독이 3월 A매치 명단을 발표했는데 3월 20일 오만 그리고 3월 25일 요르단 월드컵 3차 예선 경기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골키퍼 자리에는 조현우, 이창근 그리고 김동원 선수가 새롭게 뽑혔고요. 수비 라인에는 중앙 수비 라인에 김민재를 중심으로 김민재의 옆자리에 뛰었던 조유민 그리고 정승현, 여기에 더해서 권경원과 박승우까지 센터백 라인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 자리에는 이태석과 조현택,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서령우와 황재원 선수가 뽑혔어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박용우, 원두재 두 명의 선수가 뽑혔고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황인범의 백업으로 백승호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선 라인에는 이선 자원이 굉장히 많죠.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이 핵심 4명의 선수에 더해서 양현준과 양민혁, 그리고 배준호, 엄지성, 이동경까지 뽑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최근 K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주민규, 여기에 오현규와 오세훈 선수가 뽑혔어요. 28명의 명단인데 아무래도 평소에 25 혹은 26명 정도의 명단을 뽑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선수 명단이 많은 선수를 뽑아놓은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단에서 좀 걱정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부상 때문에 빠져 있었던 황인범 그리고 황희찬, 여기에 김민재 선수까지 있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 염증을 계속 달고 뛰고 있었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금 출전 시간을 거의 조절을 못 받으면서 뛰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2월 9일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가량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2월 9일에 부상을 다시 당한 다음에 3월 2일에 벤치 명단, 그리고 3월 9일에 경기에 교체로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과 황희찬 두 명의 선수도 지금 부상에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아예 부상에서 복귀를 아직까지도 못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황인범과 김민재, 황희찬 이 3명의 선수에 대한 몸 상태를 궁금해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민재는 아킬레스건과 발목에 대한 통증이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에른 뮌헨도 벤치에 앉혀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뮌헨에서도 경기에 나오고 있는 상태고, 현재 김민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몸 상태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잘 이겨내면서 경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 뽑는데 무리가 없다. 그리고 황인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경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나오지 않고 감독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음 주말 경기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상태다. 그래서 훈련 양은 이미 100%를 소화하고 있고, 현재 황인범은 부상에서 복귀를 했다. 그리고 황희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 겨울에 부상을 당한 이후에 지난 주말에 경기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경험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황희찬도 뽑아야 됐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소속팀과의 소통을 통해서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이 3명의 선수에 대한 몸 상태를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뽑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대표팀 선발에 대한 배경을 보면, 일단 지난 해보다 이번 선수 선발이 굉장히 어려웠다. 유럽으로 선수들을 보러 갔었는데 유럽에 보러 간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많이 없었던 선수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양현준이라던가 엄지성 그리고 배준호 등등등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양민혁 선수는 토트넘 이적한 다음에 아예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황희찬 선수도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유럽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K리그 선수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우리가 유럽에 가서 선수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출전을 했을 때 경쟁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한 끝에 까다롭게 선수들을 선발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현재는 다른 때보다 많은 수의 선수를 선발을 했는데 28명을 선발을 했잖아요. 전체적인 컨디션 경쟁에서도 지금 28명의 선수를 선발한 건 좋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2번 경기가 있는데 6명의 선수가 옐로우 카드 트러블에 걸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 트러블에 걸려 있는 선수들을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 상태에서 선수를 뽑은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양민혁 선수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양민혁 선수가 1월에 유럽에 갔을 때는 만나지를 못했고 토트넘과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출전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양민혁 선수를 보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양민혁을 계속 지켜보니까 순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 한국을 위해서 계속 주축이 되어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팀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양민혁을 발탁을 해놨다. 그리고 아무래도 귀화 이야기가 나왔던 엔스 카스트로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냐, 어떻게 되고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유럽에 갔을 때 카스트로프에 대한 경기도 봤고 짧지만 코칭 스태프가 카스트로프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수를 위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일단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스트로프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는 손흥민이 지금 최근 들어서 경기 출전 시간이 평소보다는 적고 득점도 예전보다 적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현재 손흥민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잊으면 안 되고 대표팀에서나 토트넘도 마찬가지다.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고 손흥민이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우승을 못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토트넘에서 압박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질문에는 손흥민은 언제나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토트넘과 국가대표팀을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겠다. 토트넘의 우승과 나는 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손흥민이 대표팀에 와서는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명보 감독의 명단 자체가 유럽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뭐 컨디션 고민이라던가 이제 뭐 경기력적인 문제들 그리고 옐로 카드 트러블이 6명이나 걸려 있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을 하면서 28명의 조금은 규모가 많은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 명단을 바탕으로 홍명보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왼쪽 풀백 자리가 이번에 조현택과 이태석 선수가 뽑혔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현택 선수가 이 왼쪽 풀백 자리에서 이명재 선수를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명재 선수가 아직은 버밍엄으로 이적을 한 다음에 아직 적응 기간에 있다 보니까 이명재 선수가 뽑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조현택 선수는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측면을 활용해 줄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3백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조현택 선수를 뽑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태석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태석 선수도 직선적으로 올라가 줄 때도 있고 3백을 만들어줄 때도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비대칭 3백을 활용을 하겠다. 혹은 뭐 그게 라볼 피아나에 대한 이야기로도 번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3백을 만들고 이때 좌우 풀백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좌우 풀백이 올라올 때 자연스럽게 좌우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가운데 지역으로 내려가서 센터백 사이에 떨어지는 이 움직임을 박용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울산을 맡았을 때 수행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두재 선수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이라던가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3백을 만들기도 하지만 좌우 풀백 중에 한 명이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3백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명재 선수가 주로 했던 역할이거든요. 이명재 선수가 올라가면서 공격에 가담해주기도 하지만 올라가지 않고 3백을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왼쪽 센터백이 되는 요 역할인데 이것을 조현택 선수나 이태석 선수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뛰어봤습니다. 조현택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백의 왼쪽
혹은 왼쪽 풀백, 윙백 이 위치들을 모두 소화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조현택 선수는 아마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3백을 운영을 할 때 4백에서 3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올리거나 3백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전술적인 특징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황재원이나 서령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서령우 선수는 늘상 뽑히는 선수니까 황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황재원 선수가 이렇게 풀백 자리에 있지만 자연스럽게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에서 3백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운데로 좀 들어가줘서 왼쪽 풀백이 올라가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황인범이나 백승호를 올려서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는 자원이죠. 황재원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자원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변형 3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을 계속 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에 양현준이나 양민혁처럼 직선적인 선수가 배치가 될 때는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을 넓게 사용하는 선수가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황재원이나 서령우가 굳이 올라가지 않고 3백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반대로 양현준이나 양민혁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가 돼서 측면을 넓게 쓰면 왼쪽에서는 엄지성, 황희찬, 손흥민 이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가서 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현택과 이태석은 공격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러한 구조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3월 A매치 때 만나는 팀들이 오만과 요르단 우리보다는 한 수 아래에 있는 팀들이니까 아무래도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특히나 오만전에 좌우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면서 수비를 좌우로 분산을 시키고요. 가운데로 손흥민, 황희찬, 엄지성 혹은 이강인, 양민혁, 양현준 같은 선수들이 들어가서 중앙 지역의 선수 숫자를 늘려주는 이러한 형태로 상대 수비를 부담을 주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아까 오른쪽에 양현준과 양민혁 선수가 배치가 되면 직선적으로 측면을 쓰는데 웬만해서는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기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올 때 서령우나 황재원은 올라와서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써주는 플레이를 오른쪽에서 할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면 조현택이나 이태석이 내려가서 3백을 만들고 있고요. 이때 손흥민이나 황희찬 혹은 엄지성이 측면을 넓게 벌리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황인범과 백승호가 올라가주면서 좌우 측면을 요 선수들이 활용을 하고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또다시 4명이 배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선수의 위치만 이제 중간중간 왼쪽이 올라가느냐 오른쪽이 올라가느냐, 혹은 오른쪽 공격수가 안으로 들어오느냐 왼쪽 공격수가 안으로 들어오느냐,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내려가느냐 왼쪽으로 내려가느냐 오른쪽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인 황인범이나 백승호가 전진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느냐 아니면 내려와서 미드필더 라인에 배치가 되느냐, 여러 가지를 뭐 고려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좌우 측면을 넓게 쓰고 중앙에 공격 숫자 4명을 배치를 하는, 그래서 상대가 사실상 6명의 공격수를 상대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줘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컨셉을 들고 나가는 게 홍명보 감독이 이번 명단을 뽑으면서 그리고 요르단전과 오만전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번에 조현택이라던가 뭐 이태석 혹은 뭐 김동헌 이렇게 본인의 축구의 결에 맞는 선수들을 이제 하나둘씩 관찰을 하고 뽑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오만과 요르단을 모두 이기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3월 A매치가 끝나면 2경기만 남겨둔 상태예요. 월드컵 3차 예선을.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2연승을 하게 되면 월드컵에 직행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민재처럼 조금 아킬레스건 염이 있는데 계속 뛰어야 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지금은 이제 월드컵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쉴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최고의 멤버로 나가야 요르단과 오만을 상대로 혹시나 모를 이변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김민재 선수를 어쩔 수 없이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를 이번 A매치에 모두 다 이기게 된다면 다음부터는 한 번씩 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또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이라던가 휴식을 부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이번 2연전 오만과 요르단 이 2경기는 월드컵 진출 그리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생각해봤을 때 유럽파들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매치가 아닐까 싶습니다.